네가 감히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아들의 여자친구 얼굴에 차가운 물을 그대로 끼얹어 버린 거예요. 주변 손님들이 모두 놀라 쳐다보는 가운데 젖은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철물점 딸이라고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무시당한 그녀는 그날의 모욕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을 부은 여자에게 곧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욕심과 허영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데요. 과연 이 두 여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레스토랑, 오후 6시였습니다.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가 빛나는 이곳은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마다 은은한 촛불이 놓여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하얀색 블라우스에 진주 귀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은 단정하면서도 세련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어요. 오늘이 남자친구 민재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민재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중년 남녀가 앉아 있었어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수지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어머니 미경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녀는 명품 트위드 재킷에 큼직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엔 다이아몬드 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고 손목에는 금팔찌가 찰랑거렸어요. 화장은 진했고 입술엔 선명한 빨간 립스틱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민재의 아버지는 메뉴판만 들여다보며 말이 없었어요. 민재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수진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요? 우린 수진 씨 이야기 별로 못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드려야 하는데요.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시어머니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지만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수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십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민재가 옆에서 수진의 손을 슬쩍 잡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철물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비웃는 듯한 표정이 됐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지만 표정 관리를 하려고 애썼어요. 네, 아버지께서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30년을 해도 철물점은 철물점이지. 시어머니의 말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옆에 앉은 시아버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말씀은 좀. 뭐가?
사실을 물어보는 게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수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진 씨는 직업이 뭐예요? 시어머니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엔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였어요. 마치 신문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저축은행 본점에서 리스크관리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지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수지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젊은 전문가였거든요. 저축은행? 시어머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시중은행도 아니고 저축은행이에요? 그것도 은행이라고 할 수 있나? 수진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축은행도 금융기관입니다. 서민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급은 얼마나 받는데요?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힐끗힐끗 이쪽을 쳐다봤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예상했지만 막상 대답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연봉은 7천 정도 됩니다. 7천? 시어머니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우리 민재가 사업하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그것보다 많은데 그걸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려고? 수진의 두 뺨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서로 아껴가며 살 생각입니다. 아껴가며 산다고? 시어머니는 손으로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물잔이 흔들렸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어머님, 저도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고 민재 씨도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요. 안정적이라는 게 겨우 그 정도예요? 우리 민재는 강남에 아파트 하나쯤은 혼자 살 수 있는 애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우월감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어요. 수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뭔가 말해주길 바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민재 씨. 수진이 조용히 불렀지만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사업을 해온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 근처에서 손꼽히는 집안이었다고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럽다는 듯 가슴을 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철물점 딸이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수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그녀의 목이 뜨거워졌고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절대 여기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직업엔 귀천이 없습니다.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위험한 신호였어요. 내가 지금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녀의 가슴이 오르내렸고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 물잔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애를. 시어머니의 손이 물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잡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물잔을 든 그녀의 손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물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잡고 있었어요. 물잔 안에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등을 곧게 펴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제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 직업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와 모욕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감히 자기 앞에서 이렇게 말대꾸를 하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웨이터 2명이 멀리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대꾸가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으로 쥐어져 있었지만 얼굴엔 당당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잔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수진의 얼굴을 향해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철썩? 차가운 물이 수진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얀색 블라우스에도 물이 튀었어요. 물방울이 진주 귀걸이를 타고 흘러내렸고 머리카락 끝에서도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소리도 멈췄고 대화 소리도 사라졌어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속눈썹에 맺힌 물방울이 뺨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시어머니는 빈 물잔을 테이블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승리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말 안 듣는 아이를 훈육한 것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버릇없는 애들한테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수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묻은 물을 닦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수진아. 민재가 황급히 냅킨을 집어들고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뭐라도 말해주길 바라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니에게 항의해주길, 자신을 감싸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재 씨, 수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가 너무하긴 했지만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말을 세게 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민재는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어요. 수지는 냅킨을 받아 천천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물에 젖은 블라우스가 피부에 달라붙었어요.
차가운 물기가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세게 했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가 한 말이 뭐가 잘못됐나요?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 게 잘못된 말인가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만 바라봤습니다. 어른이 말씀하실 때는 조용히 듣고 있어야지.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수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똑바로 섰어요. 젖은 블라우스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뭘 착각했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재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라고 착각했죠. 수지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 자리는 제가 얼마나 어머님 기준에 맞는지 심사받는 자리였던 거죠.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를 드리는데 확인해야지.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이걸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고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재 씨 행복하세요. 수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레스토랑을 걸어 나갔어요. 등은 곧게 펴져 있었지만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호텔 입구를 지나 길모퉁이를 돌 때까지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건물 그늘진 곳에 기댄 채 드디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몸이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굴욕감, 분노, 슬픔,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손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화면에는 민재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이해해줘. 수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헛웃음을 흘렸어요. 이해해달라고요? 자기 여자친구 얼굴에 물을 끼얹은 걸 이해하라고요? 수지는 민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수지는 민재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그녀를 비췄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갔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가슴 속엔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수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편 레스토랑에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수진이 나간 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의 손엔 아직 냅킨이 들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물에 젖은 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엄마, 그건 너무 심했어.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심해? 버릇없는 애한테 버릇을 가르쳐 준 거지.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 얼굴에 물을. 내가 평소에 제대로 교육을 시켰어야지. 여자친구 하나 제대로 못 다루면서. 시어머니는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민재는 입을 다물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나은 여자 만나. 우리 집안 격에 맞는 애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여전히 이쪽을 힐끔거리며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주변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나가자.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재와 시아버지도 따라 일어섰어요.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동안 시어머니는 고개를 높이 들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엔 계속 수진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직업엔 귀천이 없습니다.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엔 어둠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젖은 블라우스가 차갑게 피부에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욕이 그녀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가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수진의 젖은 얼굴,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미경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경아. 그때 누군가 큰 목소리로 불렀어요. 고등학교 동창 혜진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혜진은 화사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 혜진아. 오랜만이다. 미경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은 미경의 맞은편에 앉으며 가방을 테이블 옆에 놓았어요. 요즘 어때? 민재는 잘 지내고? 응, 뭐 그럭저럭. 미경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미경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미경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빛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민재 여자친구 만났다며? 어땠어? 그 말에 미경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마. 철물점 딸이래. 게다가 저축은행 다닌대. 저축은행? 그것도 은행이야? 혜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민재 신분에 안 맞는다고 했더니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말대꾸를 하더라고. 어머, 버릇없네. 그래서 내가 혼 좀 냈지. 차가운 물로. 미경은 으스대듯 말했어요. 하지만 혜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 물을 뿌렸어?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버릇없는 애한테 버릇을 가르쳐 준 거지. 미경은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혹시 SNS에라도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혜진의 말에 미경은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에이, 설마. 그 애가 그럴 애는 아닌 것 같던데. 미경은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해졌어요. 그나저나 혜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미경아, 너 재개발 투자 관심 있어? 재개발? 갑자기 그게 왜? 내가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들었는데 대박 물건이 나왔대. 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사진이었어요. 여기가 내년 상반기에 재개발 확정이래. 지금은 시세가 20억 정도인데 분양받으면 최소 40억은 된대. 40억? 미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혜진은 미경의 반응을 보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20억은 그냥 버는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20억을 어디서 쉽게 벌어? 미경은 핸드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20억. 그 돈이면 민재 사업도 더 키울 수 있고 명품도 마음껏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계약금만 4억 정도. 잔금은 3개월 후에 치르면 돼. 4억?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시세로 15억 정도였어요. 팔면 담보대출 5억을 갚고도 10억이 남았습니다. 어때? 관심 있어? 혜진이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알아볼게. 중개업자 연락처 좀 줘. 그래, 문자로 보내줄게. 근데 빨리 결정해야 해. 이런 물건은 금방 나가거든. 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경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뿐이었어요. 20억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좋은 정보 하나 들었어. 미경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재개발 투자건인데 20억은 벌 수 있대. 20억?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 남편이 고개를 돌려 미경을 쳐다봤습니다. 혜진이한테 들었어. 확실한 정보래. 혜진이?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맨날 이상한 투자 이야기만 하잖아.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진짜래. 내년 상반기 재개발 확정이래. 그래도 위험해. 부동산은 요즘 규제도 많고 당신은 맨날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지.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다시 TV를 쳐다봤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모르겠어. 미경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혜진이 보내준 연락처를 확인했어요. 20억. 20억만 벌면.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온갖 상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새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눈빛. 미경은 이를 악물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두고 봐.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줄 테니까. 미경은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강혜진 씨한테 소개받았는데요.
재개발 물건 이야기 들었어요. 아, 네. 그 물건 말씀이시죠? 지금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중개업자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미경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러시면 내일 아침 10시에 현장에서 뵐까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야. 미경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재개발 예정 지역은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지만 위치는 나쁘지 않았어요. 중개업자가 단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이쪽입니다. 중개업자는 미경을 안내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확실히 재개발이 필요해 보이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내년 상반기 재개발 확정이에요. 지금 계약하시면 분양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분양가가 얼마예요? 20억이요. 하지만 완공 후 시세는 최소 40억은 될 거예요. 미경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지금 집을 팔면 10억, 여기에 대출을 조금 받으면 20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잔금만 치르면 됐어요. 고민해 볼게요.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문의가 정말 많거든요. 중개업자는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일단 계약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무실로 가시죠. 미경은 중개업자를 따라 사무실로 갔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들고 읽어봤지만 복잡한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미경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20억을 벌 수 있다. 그 생각이 모든 불안을 덮어버렸습니다. 계약금은 얼마예요? 4억입니다. 잔금은 3개월 후 치르시면 돼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에서 욕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계약하겠습니다. 미경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중개업자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 순간 미경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파멸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욕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그날부터 미경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계약금 4억을 마련해야 했어요. 한 달 안에 말이죠. 여보, 정말 이 일을 진행할 거야? 남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던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20억을 벌 수 있는데. 하지만 위험하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단호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확실한 정보라니까요. 미경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기로 했어요. 시세가 15억이었지만 빨리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 했습니다. 13억에 내놓으면 빨리 팔릴 거예요. 미경은 다음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매로 내놓을 건데요. 13억이에요. 13억이요? 그럼 금방 나갈 겁니다. 계약금은 얼마로 할까요? 1억으로 해주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계약금 1억을 받고 한 달 후 잔금 12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좋아, 계약금 1억 확보. 미경은 통장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직 3억이 부족했습니다. 미경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장롱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어요. 1억. 미경은 현금 다발을 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2억만 더 마련하면 됐어요. 신용대출을 받아야겠어. 미경은 다음날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신용대출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신용대출 상담이시죠? 은행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2억 정도 대출받고 싶은데요. 2억이요? 고객님 신용등급이랑 소득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미경의 정보를 확인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대 2억까지 가능하시네요. 다만 금리가 좀 높습니다. 괜찮아요. 진행해 주세요. 미경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2억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드디어 미경은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금 1억, 현금 1억, 신용대출 2억, 총 4억이었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계약금을 치르는 날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계좌이체를 했어요. 4억 입금 완료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한 달 후 잔금만 치르면 돼. 미경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어요. 한 달 후 현 아파트 잔금 12억을 받으면 담보대출 5억을 갚고 7억이 남습니다. 거기에 재개발 아파트를 담보로 9억을 대출받으면 16억이 됐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잔금은 걱정 안 해도 돼. 담보대출 미리 알아봤는데 문제없대. 미경은 은행에 다니는 지인에게 확인까지 받았어요. 그 지인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알아봤으니까 문제없어. 걱정 마. 미경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20일이 지났을 무렵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오늘부터 실거주 의무 조건이 강화되며 투자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미경은 TV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TV를 쳐다봤어요. 여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을 거야. 우리는 이미 계약했잖아. 미경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미경은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지난번에 담보대출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진행하려고요. 아, 그건 말씀이시죠?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현재 조건으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네? 왜요? 지난번엔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부 규제가 바뀌어서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럼 실거주로 하면 되잖아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객님, 15억에서 20억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으로 줄어듭니다. 4억? 미경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9억을 받아야 하는데 4억이라니. 5억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은행은요? 다른 은행에선 가능하지 않나요? 요즘 어느 은행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부 규제라서요. 미경은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미경은 다른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조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규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출 한도가 4억밖에 안 나옵니다. 모든 은행에서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미경은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제발 좀 도와줘. 은행에서 뭐 방법 없어? 미경아, 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정부 정책이라 우리도 손 쓸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해? 나 잔금 못 치르면 계약금 날리는데. 미안해, 미경아. 정말 방법이 없어. 전화를 끊고 미경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어떡하지, 어떡해. 미경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잔금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경은 모든 은행을 다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대출이 안 됩니다. 그 말만 들었습니다. 잔금일 당일 미경은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잔금을 못 치를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중개업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고객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잔금 지연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수됩니다. 네, 그럼 4억이? 네, 전액 몰수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경은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4억? 계약금 4억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금 1억, 비상금 1억, 신용대출 2억.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미경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현 아파트는 이미 팔렸습니다. 일주일 후면 이사를 나가야 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해?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미경은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급하게 구할 수 있는 집 있나요?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보증금은 5천만 원 정도요. 그 정도면 투룸 월세 100만 원 정도 되는 곳이 있는데요.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에서 보증금 5천, 월세 100짜리 투룸으로. 거기로 할게요. 미경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미경은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2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다 내 욕심 때문이야.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집은 역 근처 낡은 빌라 투룸이었어요. 방 2개의 작은 거실, 좁은 주방. 예전 집의 4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민재가 투덜거렸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미경은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계약금 4억 날림, 신용대출 2억, 남은 현금 거의 없음, 그리고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 이게 다 일시적인 거야. 미경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잔금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경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새로운 은행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엔 될 거야. 꼭 될 거야. 미경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대출 상담 창구로 가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표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16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미경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창구로 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미경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재개발 아파트 담보대출 받고 싶은데요. 아, 네. 서류 좀 볼게요.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현재 정부 규제로 인해 대출이 어렵습니다. 왜요? 담보도 있고 재개발 확정 지역인데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 주택은 대출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고객님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팔았어요. 매도하셨어도 잔금 전에는 보유로 잡힙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어요. 얼마나요? 최대 4억 정도입니다. 미경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또 4억이라는 대답이었어요. 4억으로는 안 돼요. 9억이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현재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미경은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어요. 5번째 은행이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같은 대답만 들었어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커피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미경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정말 방법이 없어? 제발 좀 도와줘. 미경아, 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은행 규정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개인적으로 돈 좀 빌려줄 수 없어? 미경아, 5억이 어디 작은 돈이야? 나도 그런 돈 없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경은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얼마나? 5억. 5억? 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경아, 나도 여유 없어. 미안해. 제발 좀, 내가 최대한 빨리 갚을게. 정말 미안해. 나도 힘들어.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경은 연락처를 하나하나 눌러가며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려워. 그런 큰 돈은 무리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말이야. 모두들 거절했습니다. 미경은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좁은 투룸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어디서도 대출이 안 나와. 그럼 이제 어떻게?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일시적인 거야. 곧 좋아질 거야. 미경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잔금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미경은 민재의 사업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 사업하면서 돈 좀 모아둔 거 있지? 그거 엄마 좀 빌려줄 수 있어? 엄마, 지금 회사 자금도 빠듯해요. 거래처에서 대금도 안 들어오고. 얼마나 있는데? 거의 없어요. 운영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민재의 목소리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럼 어떡해? 엄마 지금 정말 급한데. 엄마, 처음부터 무리한 거였어요. 제가 말렸잖아요.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돈이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경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액정이 금이 갔습니다. 아! 미경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진정해. 진정이 돼요? 사흘 후면 계약금 4억이 날아가는데. 미경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 다 날아가요. 비상금 1억, 신용대출 2억. 다 물거품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경의 어깨를 토닥일 뿐이었어요. 잔금일 이틀 전 미경은 명품 가방을 들고 중고 매장으로 갔습니다. 이거 얼마에 팔 수 있어요? 어디 볼게요. 직원은 가방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한데요. 이거 가품이에요. 뭐라고요?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품 맞아요. 로고 스티칭이 정품과 달라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해외 다녀온 친구한테 샀는데 면세점에서 샀다고 했어요. 고객님, 아마 그 친구분이 속으셨거나 아니면 직원은 말을 흐렸습니다. 의미는 분명했어요. 친구가 일부러 가짜를 판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경은 가방을 움켜쥐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건물 벽에 기댔어요. 이럴 수가. 명품 가방마저 가짜였습니다. 그동안 자랑하던 가방들이 모두 가짜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뒤졌습니다. 명품 가방들을 하나하나 꺼내 살펴봤어요. 어떤 건 진짜였지만 대부분은 가짜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야? 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어요. 허영과 체면을 위해 산 물건들. 하지만 그것들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미경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겉만 화려했을 뿐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금일 전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계약금 4억이 몰수됩니다. 비상금 1억, 아파트 매매 계약금 1억, 신용대출 2억. 모두 날아가는 거였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미경은 그 빛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 이게 다 일시적인 거야. 미경은 여전히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장금일 아침 중개업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잔금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수됩니다. 미경은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이야. 다 끝났어.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미경은 핸드폰을 꺼내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잔금을 못 치를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중개업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요. 고객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수됩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규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경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4억. 계약금 4억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주려 했지만 미경은 손을 뿌리쳤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미경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20억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았어요. 내가 바보였어요.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투룸 창문으로 거리에 불빛이 보였어요. 미경은 그날 밤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어요. 추락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계약금 4억이 날아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좁은 투룸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여보, 밥이라도 먹어. 남편이 라면을 끓여 방으로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먹기 싫어요. 이러다 몸 망가져.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라면을 테이블에 놓고 나갔어요. 라면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미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계약금 4억?
그 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금 1억, 남편 몰래 모아둔 비상금 1억, 신용대출 2억,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남은 건 신용대출 2억 뿐이었어요.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자도 못 갚겠네. 미경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80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전 재산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대출 이자 150만 원이 연체되었습니다. 조속히 입금 부탁드립니다. 미경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핸드폰이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어요. 며칠 후 민재의 사업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민재야. 응. 미경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거래처에서 대금을 안 줘. 세 달째야. 그래서 운영 자금이 없어.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것 같아.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엄마도 돈 없어. 엄마가 투자해준 돈도 다 날아갔어. 재료비 결제도 못하고 있어. 그건 내 책임이야. 엄마가 어떻게 해? 미경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도와줘. 이러다 회사 문 닫아. 나도 당장 내일 일이 막막해. 내 걱정할 여유 없어.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은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월세 100만 원, 생활비, 신용대출 이자. 돈이 물 새듯 빠져나갔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이라도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일을 구하라고? 미경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이러다 우리 굶어 죽어. 남편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당신이나 일 구해요. 당신은 뭐 했어요? 나는 10년 전에 은퇴했잖아. 나이도 많고 나도 나이 많아요. 미경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며칠 후 미경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동네 슈퍼에 구인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계산원 구함, 시급 10,000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미경은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구인 공고 보고 왔는데요. 아, 네. 일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6이요. 슈퍼 주인은 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한데요. 좀 더 젊은 사람 찾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아니에요. 체력이 안 되실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거든요. 미경은 슈퍼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나이가 많으시네요. 경력이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 찾고 있어요.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미경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 친구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나 혜진이야. 잘 지내? 응. 미경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연락이 없길래 걱정됐어. 재개발 투자는 잘 됐어? 아니, 망했어. 뭐? 어떻게? 대출이 안 나와서 계약금 날렸어. 전화 너머로 혜진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그럼 어떡해. 몰라. 다 끝났어. 미경아, 그래도 힘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무슨 돈으로? 미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다음 주에 우리 모임 있잖아. 올 거지? 무슨 모임? 고등학교 동창회. 작년에도 했었잖아. 미경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동창회.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랑하던 자리였어요. 나 못 가. 왜? 괜찮아. 우리끼리 보는 건데. 진짜 못 가. 미안해. 미경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창회에 갈 수 없었어요.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명품 옷도 명품 가방도 없었어요. 아니, 가진 명품들은 대부분 가짜였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가? 미경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틀 후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가 2달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알아요. 조속히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최소한 이자라도 내셔야죠.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50만 원. 다음 주 월세를 내면 바닥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들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삶은 멈춰 있었어요. 아니,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미경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명확했어요. 욕심, 허영, 체면, 그 모든 게 미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오래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명품 옷, 화려한 모임,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좁은 투룸과 빛뿐이었어요. 이게 다 일시적인 거야. 미경은 여전히 스스로를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추락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어둠 속에서 미경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경은 결심을 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팔기로 한 거예요. 비록 대부분이 가짜였지만 몇 개는 진짜였습니다. 그것들이라도 팔아야 했어요. 미경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명품 브랜드 가방이었어요. 몇 년 전 백화점에서 정가로 산 거였습니다. 250만 원을 주고 샀었죠. 이건 진짜야. 분명히. 미경은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명품 중고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품에 안고 걷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최소 100만 원은 받을 수 있겠지. 미경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진열대엔 온갖 명품 가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미경은 가방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어요. 이거 팔고 싶은데요. 네, 한번 볼게요. 직원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안감, 지퍼, 로고, 스티칭, 모든 부분을 확대경으로 확인했습니다. 미경은 긴장한 채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고객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이거 가품이에요. 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품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이건 백화점에서 샀어요. 고객님, 제가 이 일 10년째 하고 있어요. 가품 맞습니다.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의 로고를 가리켰어요. 여기 봐요. 정품은 스티칭이 완벽하게 일직선인데 이건 미세하게 틀어져 있어요. 그건 그냥 불량일 수도 있잖아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시리얼 넘버도 가짜예요.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번호예요. 직원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거 진짜라고요. 미경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고객님, 진정하세요.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요. 미경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가짜 가방 들고 와서 진짜라고 우기네. 창피하게. 미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죄송합니다. 미경는 가방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매장을 나섰어요. 거리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벽에 기대서서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이게 가짜라니. 백화점에서 250만 원을 주고 샀던 가방이었습니다. 영수증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짜였습니다. 누가 바꿔치기 한 거야.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을 살펴봤지만 달라진 건 없어 보였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가방 수선을 맡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바꿔치기 당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미경은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계속 커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미경은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0개가 넘는 가방들. 미경은 각각을 살펴봤어요. 로고, 스티칭, 안감. 이것도 이상해. 이것도. 점점 더 많은 가방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짜는 몇 개 없었어요.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야. 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어요. 수백만 원을 들여 산 가방들. 하지만 대부분은 가짜였습니다. 해외 나간 친구에게 싸게 샀다는 것들, 면세점에서 샀다고 한 것들, 모두 가짜였어요. 창피해. 미경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동창 모임,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이 가방들을 자랑했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뽐냈어요. 다들 알고 있었을까? 미경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친구들이 뒤에서 웃었을 거예요. 가짜 가방 들고 다니는 미경을 비웃었을 거라고요. 며칠 후 친구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나 정숙이야. 응. 미경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동창회 올 거지? 아니, 못 가. 왜? 다들 내가 오길 기다리는데.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미경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경아, 혹시 돈 때문에 그래? 정숙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재개발 투자 망했다며. 소문 다 났어.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다들 알아. 혜진이가 말했거든. 혜진이가?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내가 계약금 날렸다고, 지금 투룸 산다고. 다 알아.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혜진. 그 친구에게 하소연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혜진이 모두에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제 다들 알겠네. 미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살던 미경이 투룸으로 이사했다는 것. 재개발 투자로 망했다는 것. 모든 게 소문으로 퍼진 거였어요. 친구도 아니었어.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저 같이 자랑하고 비교하는 사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잘 살 때는 부러워하고 망하면 뒤에서 비웃는 사람들. 그게 미경의 인간관계였어요. 며칠 후 미경은 우연히 혜진을 마주쳤습니다. 동네 슈퍼에서였어요. 미경은 라면과 김치를 사러 갔었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미경이 아니야? 돌아보니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혜진아. 미경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머, 요즘 연락도 없고 여기서 살아? 혜진의 목소리엔 동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이 근처야. 아, 그렇구나. 투룸 산다며? 힘들지? 혜진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괜찮아. 미경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라면만 사? 생활비 없어? 바빠서 그래. 먼저 갈게. 미경은 계산을 마치고 서둘러 슈퍼를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혜진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라면 봉지를 든 손이 떨렸어요. 나도 힘들어.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허영으로 쌓은 인간관계, 돈으로 유지하던 체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명품 가방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었어요. 이제 그 가방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게 뭐였지? 미경은 가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체면? 자존심? 허영? 그 모든 게 헛된 것이었어요. 미경은 가방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접어넣으면서 과거와 작별했어요. 화려했던 날들, 자랑하던 순간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초라한 현실뿐이었어요. 미경은 박스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밀어놓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미경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체면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미경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은 거의 바닥이 났어요. 신용대출 이자는 계속 연체되고 있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했습니다. 미경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의 생일이었거든요. 여보, 외식이라도 하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미경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생일인데. 백화점 식품관에서 반찬이라도 사자. 남편의 목소리가 처량했습니다. 미경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미경은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늙었네. 미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예전에 입던 명품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중 가장 괜찮아 보이는 재킷을 꺼내 입었어요. 그래도 체면은 지켜야지. 미경은 명품 가방도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했어요.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반짝이는 조명, 우아한 음악, 고급스러운 분위기.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달라져 있었어요. 식품관은 지하 1층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미경을 불렀습니다. 어머, 미경 씨 아니세요? 돌아보니
백화점 VIP 라운지 직원이었어요. 예전에 자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아, 네. 미경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요즘 안 보이시길래 어디 가셨나 했어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빠서요. 그러셨구나. 그나저나 VIP 라운지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10분간 가는 중이에요. 아, 그럼 잠깐만요. 라운지에서 쉬다 가세요. 신상품도 구경하시고. 직원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망설였어요. 괜찮아요. 에이, 가셔야죠. VIP 고객이시잖아요. 직원은 미경의 팔을 살짝 잡아 끌었습니다. 미경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VIP 라운지는 백화점 3층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편안한 소파, 무료 음료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경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어요. 부드러운 소파, 고급스러운 분위기,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미경은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코를 스쳤어요. 잠시만요. 고객님 정보 확인할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표정이 변했어요. 저기 고객님. 네. 미경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고객님 등급이 변경되셨네요. 등급이요? 네. VIP에서 일반 등급으로 변경되셨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난 1년간 구매 실적이 기준에 미달되셔서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VIP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없으세요. 직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어요. 그럼 지금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고객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등급 강등됐나 봐. 어머, 쫓겨나는 거야? 미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귀가 뜨겁고 손이 떨렸어요. 알겠어요. 미경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직원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미경은 대답하지 않고 라운지를 나왔어요. 복도에 나오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미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에 가요, 반찬은? 필요 없어요. 그냥 가요. 미경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백화점을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이 화려한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경은 급히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입장 불가라니.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VIP 고객. 그게 미경의 자존심이었어요. 백화점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신상품을 먼저 보고 특별 할인을 받는 것. 그게 미경이 자랑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조차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투룸이 더욱 비좁게 느껴졌어요. 미경은 재킷을 벗어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고객 등급이 강등되어 입장 불가합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미경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VIP 고객이었던 자신.
명품 옷을 입고 백화점을 활보하던 자신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등급 강등된 초라한 자신뿐이었어요. 창피해. 미경은 울먹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던 눈빛이 떠올랐어요. 수군거리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게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어요. 나 정말 망한 거야.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투룸으로, VIP 고객에서 일반 고객으로 모든 게 추락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경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밥 먹어. 먹기 싫어요.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나 좀 혼자 있게 해줘요. 미경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미경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욕심? 허영? 체면? 그 모든 게 미경을 무너뜨렸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수진의 얼굴에 물을 부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날부터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수진의 말이 옳았던 거예요. 미안해.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수진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미경은 그 빛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무너진 자존심, 사라진 체면, 추락한 인생. 이게 다 내 탓이야. 미경은 인정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허영과 체면을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백화점 라운지에서 쫓겨나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리는 소리, 직원의 사과.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미경의 추락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어요. 그날 저녁 미경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관심 없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금융권 인사 이동 소식입니다. 저축은행 본점 리스크관리팀 이수진 팀장이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순간 미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수진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당당해 보였어요. 이수진 신임 이사는 리스크 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장면이었어요. 수진이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은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금융은 오래가지 못해요. 저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경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여자가 수진. 호텔 레스토랑에서 물을 뒤집어 썼던 그 여자였습니다. 철물점 딸이라고 무시했던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깔봤던 그 여자. 임원이라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 수진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웃는 얼굴이 밝았고 말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고객의 꿈을 지키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미경의 귀를 때렸습니다.
미경은 그날 호텔에서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철물점 딸이 뭔데? 저축은행이 은행이야? 연봉 7천으로 어떻게 살아? 모든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여보, 미경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급히 거실로 나왔어요. 왜 그래? 저기, 저 여자 봐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TV를 가리켰습니다. 누군데? 민재 여자친구였던 애요. 내가 물을 뿌렸던. 남편은 화면을 봤습니다. 뉴스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수진 이사는 업계 최연소 임원으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임원이 됐다고? 그러게요. 미경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았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광고가 나왔어요. 미경은 리모컨을 집어들어 TV를 껐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여보, 민재한테 연락해봐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왜? 저 여자 임원 됐다잖아요. 혹시 민재가 알고 있나?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렸어요. 아버지, 민재야, 수진이 임원 됐다는 거 알아? 전화 너머로 민재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아요.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부터요. SNS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요? 엄마만 더 기분 나쁘실 텐데. 민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너 후회되지 않아? 많이 후회돼요. 그때 내가 수진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민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끝난 일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경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수진, 그 여자는 지금 임원이 됐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반면 미경은 투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 봤던 거야.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수진이 초라해 보였어요. 철물점 딸, 저축은행 직원. 민재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초라한 건 미경 자신이었어요. 직업엔 귀천이 없습니다. 수진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옳았어요. 미경이 틀렸던 거예요. 며칠 후 미경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수진을 검색해 봤어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축은행 최연소 임원 탄생, 금융권 주목하는 여성 리더, 리스크 관리의 전문가 이수진. 미경은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수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저축은행에 입사했어요. 10년 동안 한 우물을 파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고객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녀의 경영 철학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고객도 못 됐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쫓겨났던 일이 떠올랐어요. 미경은 고객도 VIP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 없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기사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성 리더 멋있다. 저축은행도 이런 인재가 있네요. 능력으로 인정받은 거 축하해요. 모두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미경은 컴퓨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나는 뭐 했지? 미경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요. 전문성을 쌓고 신뢰를 얻고 결국 임원이 됐습니다. 반면 미경은 뭘 했을까요? 명품 가방 사고, 허영 떨고, 사람 무시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수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 밝은 미소, 당당한 말투.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금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경은 수진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모욕하고 물까지 뿌렸습니다. 미안해. 미경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수진에게 닿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하게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재야. 응. 수진이 결혼한대요. 미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랑? 같은 회사 이사래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 미경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수진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 알아요. 그래서 더 후회돼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도 이제 정신 차려. 사업이나 잘해. 네, 엄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경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지는 임원이 되고 결혼도 한다고요. 모든 게 잘 되고 있었어요. 반면 미경은 투룸에서 빚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과응보인가? 미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미경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사람의 격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누군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경은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수지는 돈은 없었지만 격이 있었습니다. 미경은 돈은 있었지만 격이 없었어요. 너무 늦었어.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돈도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잃은 후였습니다. 미경은 소파에 앉아 오래도록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미경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임원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낮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까?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호텔에서 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수진의 얼굴에 물을 부었던 것, 모욕적인 말들, 차가운 시선. 너무 심했어. 미경은 인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경은 결심을 했어요. 수진을 만나러 가기로 한 거예요. 사과해야 해. 미경은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하지 않았고 옷도 남루했습니다. 이 꼴로 어떻게 가? 미경은 옷장을 뒤졌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 본점은 강남에 있었어요. 미경은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예전엔 택시나 자가용을 탔는데 이제는 지하철이었어요. 본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어요. 미경은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해. 미경은 용기를 내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세련된 인테리어.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기요, 이수진 이사님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하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예약 없이는 어려우실 텐데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예약이 필요할 줄 몰랐어요. 급한 일인데요. 그래도 규정상 어렵습니다. 직원은 미안한 표를 지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경은 로비 한쪽에 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그 중에 수진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옆에는 다른 직원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내일 회의 자료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미경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진 씨, 미경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진이 걸음을 멈췄어요. 고개를 돌려 미경을 봤습니다.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경을 알아본 거예요. 저기, 미경은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들이 수진을 쳐다봤어요. 먼저 가 계세요. 금방 갈게요. 수진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수진과 미경,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요?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호텔에서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좀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달라고요? 수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돈도 없고 빚도 많고. 미경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제 분수를 지키며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미경은 얼어붙었습니다. 제 분수요? 네, 어머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철물점 딸은 철물점 딸답게, 저축은행 직원은 저축은행 직원답게 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저는 그 말씀대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고요. 수진은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제 얼굴에 물을 부으셨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제 가치를 증명하겠다고요.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제발이요. 무릎 꿇을게요. 미경은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손을 저었어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요. 도와드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의 격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나요. 어머님은 그때 저를 돈으로 평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요.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예요. 수진은 서류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어머님, 부디 건강하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진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걸어 나갔어요.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이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끝났어.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받지 못했어요.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미경은 비틀거리며 건물을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미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떠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경 가족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경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했습니다. 떡볶이 2인분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미경는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해졌어요. 6개월 동안 매일 해온 일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경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도요. 미경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은 화려한 미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여보, 행복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힘들긴 해요. 하지만 미경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전보다는 마음이 편해요, 그래? 네, 이제는 남의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체면 지킬 것도 없고. 미경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나저나 수진 씨 다음 달에 결혼한대. 남편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민재한테 들었어요. 결혼식 가볼 거야? 아니요. 갈 자격이 없어요. 미경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호텔에서 던진 물잔의 차가운 감촉이 여전히 손에 남아 있었어요. 수진의 젖은 얼굴, 떨리는 목소리, 당당한 눈빛, 모든 게 기억 속에 생생했습니다. 사람의 격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누군가 했던 말이었어요. 이제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미경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미경는 다짐했습니다. 비록 작은 분식집이지만 정직하게 살기로 했어요. 손님을 존중하고 음식을 정성껏 만들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어. 미경는 중얼거렸습니다. 던진 말과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미경는 그 대가를 치렀어요.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추락했지만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미경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투룸이지만 이제는 집이었어요.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지. 미경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노을빛 인생. 지는 해처럼 아름답지만 쓸쓸한 인생. 하지만 해는 또 뜰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미경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있습니다. 미경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낸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던진 말과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